한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돌다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돌다리는 갈래가 소설이죠. 우리가 소설을 서사갈래라고도 합니다. 이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서사갈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자, 서사갈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잠깐 앞 페이지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갖고 있는 학생은 107쪽을 펴시고 자습서를 갖고 있는 학생은 148쪽 아래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서사갈래의 특성과 형성화 방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살펴보겠습니다. 작가가 서술자를 내세우죠. 소설이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을 전달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겪는 사건을 누군가 이거를 독자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자,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전달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서술자가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서술자는 작가가 내세운 사람이죠. 작가가 내세운 대리인인데요. 자,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고 작가를 대신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허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술자의 개념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작가가 내세운 허구적 대리인이다. 자, 이 개념을 잘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서술자를 내세워서 자, 소설의 중요한 요소, 인물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 소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특정 시공간 배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물과 사건 배경을 줄여서 인사배 이렇게 줄여서 암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우리가 소설의 3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공부하거나 간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꼭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때 어려움 없이 정리하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정 인물이 어떤 사건을 특정 시 공간 배경 안에서 만나죠. 자, 만났을 때 그 인물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인물과 사회 간, 자, 그리고 개인의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갈등은 기본적으로 인물이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대응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겨납니다. 예컨대 길 가다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약자, 꼬맹이들을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동네 건달이나 깡패 같은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건달이나 깡패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던 어떤 인물 둘이 얘들을 어떻게 하지? 쟤도 혼내줘야 되겠는데, 자, A는 걔들과 맞짱을 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 B는 쟤들이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어설피 덤겼다가 우리가 다치거나 큰일 나면 어떡해. 그냥 회피하자. 그냥 피하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견해가 다를 때, 인물의 가치관이나 관점이 다를 때, 동일한 사건을 만나는 순간, 그 행동의 차이가 생기죠. 이 행동의 차이가 바로 뭘 만듭니까? 갈등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소설은 어떤 식이든 갈등의 해결을 시도하죠. 물론 갈등 해소 없이 끝내는 작품도 특이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갈등 해소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자, 그 갈등 해소의 과정이 바로 소설의 주제가 되죠. 자, 이런 개념적인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인물 간 갈등, 자, 인물과 환경 사이 갈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갈등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서사갈래의 하위 갈래로, 자, 그 하위 갈래로
옛날 이야기 설화가 있고요. 고전소설. 자, 이 교과서, 여러분 신사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최척전 같은 경우가 바로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길동전 같은 것도 전부 다 고전소설에 속하겠죠. 자, 이런 신소설, 자, 교과서에 거의 안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신소설은 개화기, 가보격 이후부터 현대소설 전까지, 즉, 개화기 시대에, 지어진 그런 과도기적 형태의 소설입니다. 즉,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소설이죠. 그리고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자, 오늘 배울 돌다리 같은 작품들이 전부 다, 현대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이갈래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특히 설화는 우리가 설사가 해석한다는 것을 명칭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둬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죠. 우리가 소설을 아까 선생님이 말할 때 인물과 사건 배경이 우선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것들을 먼저 한번 간단히 체크해보고 본문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돌다리의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자, 주인공 창섭이 있고요. 창섭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창섭의 어머니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창섭의 여동생,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창섭의 여동생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부분이 나오죠. 앞부분에.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일부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인물이고, 자, 그 다음 사건 봅시다. 자, 주요 사건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그거는, 자, 창섭이 고향 마을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시골 땅을 팔아서 병원을 병원 새 건물을 구입할 비용을 좀 대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창섭이 고향에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 고향의 토지를 매매해서 그걸로 병원 건물을 짓자. 병원 건물 구입에 사용하자.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사건을 두고 창섭과 아버지 간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장면이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배경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자, 달다시피 일제강점기죠. 자, 일제강점기에 시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가 막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근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 때문에 인물 간의 가치관의 갈등이 여전히 가치관의 갈등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대략 염두에 두고 자, 본문의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 맨 윗부분 볼게요, 여러분. 정거장에서 샘말 10리길을 내려온다. 지금 어떤 정거장이란 장소에서 샘마을까지 장소에 이동이 있네요. 자, 이런 공간의 이동이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내려올까요? 내려오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 주어는 바로 밑에 있는 창섭이 되겠네요. 자, 이 작품의 주인공 창섭입니다. 자, 창섭이 지금 정거장에서, 자, 고향 마을의 정거장에서 고향 마을이 있는 근처에 샘 마을까지 약 4km, 신리는 4km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 거리는 기본으로 걸어 다녔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인칭이 창섭이라는 3인칭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자, 이 작품의 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3인칭 시점입니다. 자, 3인칭의 관찰과 전지 시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인물의 심리가, 창섭의 심리가 상세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가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이런 시점을 가리켜서 3인칭 전지 시점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려오더라면 방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마을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 자, 정거장에서 저희 고향 마을인 샘마을까지 걸어온 4km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산기슭의 공동묘지가 눈에 띕니다. 자, 여긴 바로 뒤에 나오지만 창섭의 누이, 죽은 누이 창옥이 묻힌 곳입니다. 자, 뭐 피부치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을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자, 봄이 올 때면 진달래가 불붙듯이 피어 올라간 야산인데요. 자, 야트막한 산입니다. 지금은 단풍철이,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봄이 아니고 단풍철이 지나서 가득가득한 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자, 지금 초겨울 상황입니다. 가을이 끝나고 초겨울 시간이에요. 자, 그 나무, 누르택택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서 적막한 버석 소리가 울릴 것만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배경 묘사입니다. 배경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초겨울인데 황량한 분위기죠. 뭔가 쓸쓸한 분위기입니다. 어느 것이라고는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느쯤이라고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어디쯤 대충 위치를 알고 있겠죠. 창섭은 창호가 마음으로 창옥이를 불러. 지금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겠네요. 자,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다 얘기해주고 있네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지 시점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만 오 누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아마 동생이 나이가 조금 어렸나 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이였습니다. 자,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 지금 어떤 과거를 떠올리고 있네요.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자, 과거 해상으로 시간이 들어가는, 여기 표시하세요. 별표하시고, 자, 과거 해상으로 길을 걷다가 누이가 붙였던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누이가 죽었던 그때 일을 과거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상의 특징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역전적 구성이라고 하죠. 역전적 혹은 역행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행 혹은 역순행적,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구성상의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창호가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디둥그렸는데, 자, 읍으로 가서 의사를 청해. 자,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의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의사는 주사를 넣고 돌아갔는데 열이 안 내려. 다시 의사를 데리고 왔지만 의사가 바쁘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화기 꺼놓은 거 깜빡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의사가 바쁘다고 데려오려. 지금 아파 죽겠는데 굉장히 무성의하죠. 권위적이죠. 자, 그만큼 잘 팔리기 때문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 권위적인 태도를.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지만 역시 오진을 했습니다. 오진은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는 거죠. 다시 하루를 지나서 가보니까 아하, 맹장염이었는데 이미 고름이 터지고 안에서 맹장이 터지고 복막,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들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염증이 엄청나게 확대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배 안이 소위 썩는 겁니다. 옛날에는 항생제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고 지금보다 의술이 좀 발전이 덜 된 시대였기 때문에 맹장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제 동생이 크게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PC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자,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 그렇죠. 의사가 오진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무성의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권위적인 의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누이는
이렇게 헛되게 죽지 않았겠죠. 자, 그런 죽음에 대한 사건이 바로 이 허무한 죽음이 창섭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서 아버지가 고난은 고농을 마다하고, 고농은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을 배우는 학교죠. 자, 고등농업학교, 지금으로 치면 뭐라 할까요? 농업대학, 농대라고 하십니다. 농대를 마다하고 의전이라는 의사를 공부하는, 자, 의대입니다, 의대. 농대를 마다하고 의대를 들어간 거죠. 자, 오늘에 이르러는 맹장수술로서는 서울서도 정평이 나 있는 한 권위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거장에서 마을로, 정거장, 고향 근처 정거장에서 샘마을, 자기 태어난 그 마을까지 걸어오다가, 자, 중간에 뭘 봤습니까? 묘지, 공동묘지를 보고 동생 창옥을 떠올리며, 자,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다음. 자, 여러분들 지금 장소가 어떻게 바뀐지 잘 보세요. 정거장에서 샘마을로 장소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때 인물의 심리, 창섭의 인물의 심리가 전지사술자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만부터까지 한번 묶겠습니다. 이 부분 묶어보세요. 별표하시고 끝까지.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서술자가 창섭의 과거 회상을 통해서 의사가 된 계기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물의 어떤 과거 사건이나 내막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을 요약 제시라고 합니다. 요약 제시.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서 창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호가 기뻐하다오. 내가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병원을 확장할 계획이다. 자,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으니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땅을 팔아서, 시골 땅을 팔아서 돈을 좀 마련하고 이 고향을 뜨자, 서울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벽하게 갖춰진 수술실, 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목적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것이고, 야, 이렇게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작은 따옴표, 여러분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죠. 우리 인물의 내적 독백이라고 합니다. 인물의 내적 독백을 서술자가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네요. 자, 이제 고향 마을길 샘마을 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한 4km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넓어졌습니다. 바닥도 평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장로, 새롭게 만든 신장로라고 하죠. 좁은 길을 확장해서 길을 닦아놨습니다. 뭐 지금처럼 포장된 길은 아니겠지만, 자,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비나 오면 지늘게 헤어날 수 없었는데, 자갈이 깔리고, 그 길 중간에 자갈이 깔리고요. 옛날에는 진흙바닥이었는데 진흙바닥이어서 자갈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진흙이 깔려 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 바퀴가 빠지거나 발에 신발이 그 진흙 속에 묻혀서 걷기가 힘들어지는데 자갈이 깔리면 훨씬 더 이동하기가 편하죠. 차량도 잘 다닐 수가 있고 그만큼 발전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발이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쉽다. 어떤 길목은 너무 좁아서 소발이 저기 보면 소 등에 짐을 싣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소 등에 짐을 싣고 소가 가는데 너무 길이 좁으니까 어때요? 그 소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습니다. 십중팔구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위를 갈라내고 깨서 일매지게 뜻 주의합시다. 자, 모두 가지런하게 라는 뜻입니다. 체크해둡시다. 어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단어들, 지금은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넓은 길로 닦아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장로라고, 이게. 새롭게 만든 길, 새신, 지을짝, 길로 줍니다. 자,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그러니까, 길이 잘 닦였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넉넉히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겁니다.
그런 생각하죠. 자, 눈에 익은 정자나무가 서 있는 논이며 돌각담을 들은 밭들도 나타납니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어. 자, 창섭의 아버지는 그 동네 인근에 굉장히 부자, 토지가 많은 부자죠. 그래서 웬만한 땅들이 다 자기들 집 땅인 거죠. 논도 있고 밭들도 있습니다. 자, 자기 집 거예요. 논둑에 선 전장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발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자, 돌각담을 아버지가 손수 쌓았다. 그만큼 자, 그 밭, 토지를 애정을 갖고 있던 아버지, 밭의 애정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네요. 자,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자,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하다. 자,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검소할 검자예요. 자, 인물의 심리, 인물 성격이죠. 인물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직접 제시. 자, 근방에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나안에 요약 제시하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 소문. 자, 할아버지 때까지 토지를 뭐 그냥 그대로 보존만 하고 있지 새로 재산을 불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재산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을러서요? 자, 재산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섭의 아버지는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 돈을 다 그 시골 땅을 관리하거나 마을에 들여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 거죠. 자, 그런 인물의 특성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그 앞에 페이지가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 부분에 창섭이가 그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면서 황량한 그 풍경 속에서 동생 창옥을 떠올리는 대목 있죠. 자, 그 부분에서 잠깐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럼 아까 선생님 여기 묶어서 그 배경묘사 부분이 있죠. 배경묘사 부분.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배경묘사 여러분들 앞에 가서 형광펜 별표 하나 하시고요. 여러분 이 배경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경묘사의 역할과 기능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창섭의 쓸쓸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 겨울의 황량한 풍경, 공동묘지에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버석거리고 자 이런 풍경인데요. 그런 배경 묘사와 배경과 인물 심리가 서로 조응한다, 서로 그 대응되면서 인물 심리를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배경과 인물 심리의 조응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잘 발표하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아까 앞에 봤을 때 자, 맨 뒷부분에서 지금 아버지를 떠올리고 누가 떠올리고 있습니까? 창섭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근거마다 이거를 창섭이 떠올리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떠올렸을까요? 자, 그것은 길을 걷다가 정자나무, 자, 정자나무가 서 있는 근처에 돌각담, 이 돌각담을 보는 순간 이 돌각담은 누가 쌓은 거예요? 자, 창섭의 아버지가 쌓은 거죠. 그래서 길을 걷다가 건너편으로 보이는 길가에 정자나무가 서 있는 돌각담을 보는 순간, 밭에 있는 돌각담을 보는 순간 창섭은 창섭의 자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는 아버지 때 와서 재산을 늘리지 못했다고 그랬죠. 할아버지 때까지는 재산이 점점 불어갔는데 아버지 때는 왜 재산을 늘리지 못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목.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까닭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창섭 아버지의 성격과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물가가 올라갔고요. 재산을 못 늘리는 이유가 그 다음에 아들 창섭이 자 경성 서울로 유학 갔기 때문이죠. 창섭이 서울에서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학비가 들었겠죠. 자, 그런 부담도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이유,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아들의 유학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 않고 잘도 살도록 물러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뭐하냐?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옮기다 넣으시던 돈, 아버님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논으로 기름진 밭이 되도록,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러니까 밭을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내가 닭달 손지하고 맨만져 가면 그것만 나는 벅차다.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벅찬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물려받은 땅을 기름지게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재산을 불리는 건 관심이 없네요. 그거를 재산을 더, 특히 토지를 더 기름지게 가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분이네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분들은 흔치 않을 텐데.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창섭이 아버지가 일단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하고 전용에 쓰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용, 돈을 아껴 쓰는 거죠. 돈을 아껴 쓰면서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을, 자, 이 품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 자, 돈 주고 일꾼을 사는 거죠. 돈 주고 일꾼을 사서, 돈으로 일꾼을 사서 하는 것을 품을 들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삐뚤은 논빼미를 바로잡기. 자, 논빼미. 논의 구획이죠. 논의 생김새. 그럼 논의 생김새가 반듯하고 네모져야 농사 짓기가 편하죠. 삐뚤삐뚤 이렇게 삐뚤삐뚤 있으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펴서 반듯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그 논의 생김새를 논뱀이라고 하고요. 자, 그것을 바로 잡는 데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돌을 추려내. 자, 밭에 있는 돌멩이를 추려내어서 그 담을 두릅니다. 자, 그리고 겨울엔 뚝막이, 개울에 뚝을 막아서 하천이 범람하는 걸 막죠. 자, 물이 또 새어나가서 헛되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또 막기 위한 그런 일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는 돈을 전부 땅을 위해서, 땅을 더 가꾸고 보살피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를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자기 땅을 위해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땅을 가꾸는 데까지, 마을의 공동체의 길, 자, 길과 정거장 길까지, 동네 길들은 물론 길까지 닦아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와, 진짜 훌륭한 분이네요. 자, 물질에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그러니까 자, 땅을 함부로 빌려줬다. 그 소작인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함부로 대하거나 농사를 대충 짓거나 막 그렇게 부지런 떨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이 망가지겠죠. 땅도 에너지,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주고 잘 가꿔야지만 땅의 지력이 보존이 되고 좋은 밭으로, 좋은 논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작하는 동안 땅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근실한 자국, 그러니까 소작은 이제 논을 빌려주는 겁니다. 논과 밭을 일정한 소작료를 받고 농지를 빌려주는 걸 소작이라고 해요. 소작을 안 줬어. 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땅을 망칠까봐 소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실은 성실이에요. 성실한 농사꾼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소를 2마리 그리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자, 적지 않은 전과 담, 논과 밭을 전부 자농,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부지런하고 또 자기 그 땅을 아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땅을
이해타산적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별표해 놓을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자, 땅을 대하는, 땅을 이해타산적 대상으로 대하는 창섭과 대조되는 관점이 제시가 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잘 체크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실속의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 자농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여기 실속 보세요. 그러니까 농사 결과물이죠. 추수. 실제로 추수한 결과물, 자작농으로 추수한 결과물을 타작, 이런 타작의 네모치에 발표합시다. 타작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거둔 곡식을 지주와 소작인이 갈라 가지는 제도를 타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농으로 추수한 실속 결과물이 소작인과 나눠 가지는 타작의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그만 못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농으로 치면 더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소작을 주고 소작인과 지주가 나누는 것보다, 나누어서 지주가 갖는 것보다 자농으로 지어서 갖는 결과물이 훨씬 적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됐다는 거죠. 또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가는데, 일꾼들이 어때요? 자기 주인인 창섭의 아버지에게 뭔가 보탬을 많이 주기는커녕 자기들 농사 지을 만큼의 어떤 그죠, 수고비, 그런 임금을 받아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일꾼을 두고도 창섭의 아버지는 이익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자, 이익과 손해만을 따져 비평이라는 게 뭐냐? 비판, 그죠? 비평이나 비난. 야, 그렇게 남을 일꾼을 두고 자농을 해도 남는 게 소작을 주는 것보다 더 없으니 참 저분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그 비판하는 소리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지 않았다. 자, 땅을 자기의 이해로 타산하는 입장과, 자, 땅을 뭐의 대상으로? 이해타산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창섭 아버지의 대조적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구름만 남은 자, 그런 의미죠. 이렇게 벼가 자랐을 걸 벼를 베어내면 이 밑둥만 남죠. 밑둥만 남은 거를 그루라고 하죠. 그 밑둥만 남은 논과 밭지대에 그 바닥들의 고름은 바닥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다 그 노동력과 품을, 돈을 들여서 평평하게 이렇게 다지는 거죠. 평평하게 닦아놓은 것을 가리키고요. 그럼 이 페이지에 지금 단어가 좀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뭐 멍덜, 전룡, 논빼미, 타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멍덜 나왔죠. 멍덜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아버님께서, 이거는 이제 창섭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창섭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창섭의 할아버지 얘기죠. 멍덜을, 자, 멍덜 뜻이 뭡니까? 험한 바위나 돌이 삐죽삐죽 나오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 멍덜밭, 그 험한 밭이죠. 돌이 많은 밭을 멍덜이라고 했네요. 돌이 많은 그런 밭을 어떻게 기름진 밭이 되도록 창섭의 아버지가 그렇게 손질 외마늘인 것도 굉장히 벅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단어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럼 지금 여기 창섭이 아버지를 지금 집에 샘마을까지 정거장에서 걸어오다가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대목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거장에서 자, 샘마을까지 지금 걸어오고 이제 4km를 걸어오고 있는데 처음에 뭘 봤습니까? 처음에 공동 묘지를 보면서 묘지를 보면서
동생 창옥의 얘기를 떠올리고 맹장염으로 죽게 된 과정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의사가 된 계기를 떠올리게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거 회상이고요. 자, 그 다음 또 길을 걷다가 뭘 바라봅니까? 이번엔 묘지가 아니라 논둑에선 정자나무가 있는 밭, 정자나무가 서 있는 그 밭에 돌각담을 바라보는 순간, 그 돌각담은 누가 만든 겁니까? 창섭의 아버지가 만든 거죠. 여기서 누굴 떠올립니까? 창섭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이 돌각담은 돌을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멍돌이라는 이렇게 돌멩이가 많은 밭을 이렇게 잘 정돈하고 밭을 일구면 그 안에 돌멩이가 나오겠죠. 그 돌멩이들을 일일이 모아서 그 밭 주변에 이렇게 담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돌각담은 창섭 아버지가 밭을 얼마나 아끼는지, 농토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 애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자,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이 돌각담은 창섭 아버지의 시골 농토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자, 그런 대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아까 창섭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의 대사를, 여기 지금 대사를 인용하고 있죠. 대화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럼 이 대화를 직접 인용한 대목은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간접 제시라고 하죠. 자, 창섭 아버지의 성격을 간접 제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밑에 이 부분 보면 창섭 아버지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 주죠.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소설의 서술자는 창섭 아버지의 성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직접의 방법과 간접의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흙도 부드럽고 마치 누구와 보더라도 탐나는 잘 정돈되고 정갈한 그런 농토의 모습이죠. 자, 이런 땅을 창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팔기. 네모 쳐볼까요? 밑에 써있네요. 고양이는 목적입니다.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아버지께 미안. 이렇게 물결 표시해볼까요? 요거 현관펜도 보고 하겠습니다. 발표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들 창섭은 아버지가 땅을 얼마큼 소중히 여기는지 이미 모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면서 하죠. 왜? 더 수입이 더 몇 배 있으니까. 자, 수입이 더 몇 배,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 농토를 팔아서 건물을 구입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 없고, 자, 잡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잡힌다고 하는 그 대출, 그 농토를 은행에다 저당 잡혀서 대출은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죠. 대출로 재산의 일부만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로는 그 병원 건물을 구입하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서울서 큰 양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서양식 건물입니다.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에 전통적인 건물도 있고 새로 지은 서양식 건물도 있었겠죠. 서양식 건물이 조금씩 들어서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아마도 창섭이 지금 구입하고 싶은 건물은 서양식 건물인가 봐요. 자, 그걸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작은 따옴표 또 내적인 독백이 나오네요. 아버지께서는 내년에 환갑이신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나이가 환갑이야. 60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 기침이 드신다. 어머니는
이제 뭔가 건강이 기관지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셔야 돼, 아들이니까. 근데 내가 시골로 없었잖아. 그럼 천세 부모님 오셔야 되지. 어? 그리고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당신만치 못 관리할 그런 사람에게는 소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 서울에 가서 편안히, 그쵸? 소작을 내어 맡겨서 편안히, 이게 이제, 그죠? 그 아버지가 땅을 팔고 서울로 같이 올라가야 될 창섭이 생각하는 그 이유인 거죠. 말년을 편하게 해드리기. 이거 바로 창섭의 이유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은 내적 독백 내용을 정리해보면 땅을 파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거다. 아버지를 위한 거다. 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내용 대목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내적 독백으로 제시해 놓고 있네요. 자, 창섭은 셋마리 드디어 이제 정거장에서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만든 돌각담이 있는 그런 밭 부분을 지나서 드디어 셋마을의 입구, 셋마을의 입구 동구까지 들어요. 동네 입구에 들어오자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그때 지금 초겨울인데 뭐하고 있을까? 농사를 지을 시도 아닙니다.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농토에 나와 있을 일이 사실 없는데 아버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 동네 어구에 있는 시냇물에 들어가 있네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이다. 자,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 다독거리면서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네. 드디어 이 작품의 제목인 돌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돌다리는 창섭 아버지 겁니까? 아니죠. 마을 전체의 공동시설입니다. 마을 전체의 공동시설인데요. 자, 공동시설인 이 돌다리를 고추고 있어. 자, 이거는 공동체를 아끼는 아버지의 어떤 태도를 알 수 있네요. 자,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장소가 동네 입구로 바뀌고 동네 입구에 어디 돌다리 있는 부분까지 장소가 바뀌어 왔습니다. 드디어 두 인물이 만났습니다. 지금 처음 부분부터 여기까지 3페이지 끝나니까 이제 겨우 인물 간의 대화가, 현장 대화가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어떻게 갑자기 너 소식도 없이 그죠? 소식도 없이 어떻게 왔니? 온다는 말도 없이 왜 왔니? 이런 얘기죠.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자,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궁금해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갑자기는요, 자, 사투리입니다. 어느 지역 사투리냐면 강원도 철원 지방의 사투리입니다. 아무튼 방언이 쓰이고 있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버지가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지방의 사투리입니다. 자, 다시 다음 편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급한 일이 생겼, 뭐가? 땅 파는 일이죠. 그래?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나 일하고 갈게. 이런 얘기죠.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기장을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려. 쇠고삐 두기장. 이런 그 소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소 눈입니다. 소 고삐가 있고 이렇게 줄이 있게 이게 소 고삐입니다. 소고삐 두기장이면 고삐 길이에 곱하기 2배란 얘기죠. 아마도 한 3, 4m 되겠죠. 소고삐가 한 2m라고 치고 한 4m 정도 흘러내려간 그런 것입니다. 4m 정도 흘러내려간 그 다리들을 동아줄에 얽매여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개울가인데요. 돌다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가 있는데 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한 쇠고삐 두기장 정도 밑으로 흘러내려간 거야. 이게 물길 방향입니다. 요만큼 흘러내려간 걸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동아줄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거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동원해서 아마 뭐 밥도 주고 뭐 어느 좀 비용도 아버지가 창조 아버지가 그 비용을 댔을 수도 있죠. 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개울은 동네 복판에 흐르고 있고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자 놓여 있지만 하룻밤 사이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자, 여러분 징검다리 아니면 돌다리는 징검다리하고 달라요. 징검다리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똥똥똥 물 사이에 놓는 게 징검다리고요. 그럼 돌다리는요. 돌다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냥 쭉 이어지게 만든 게 돌다리죠. 그래서 징검다리와 돌다리의 차이를 여러분들 일단 먼저 이해해 둬야 되겠고요. 자, 이 큰 돌다리 그만큼 큰 거죠. 통행했습니다. 징검다리는 비만 오면 이가 떨어져 내가 이렇게 그죠? 장성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또 기억을 떠올리고 있네요. 그걸 보는 순간. 자, 너희 증조부님 때 돌아가셨을 때, 증조부님 돌아가셨을 때다.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산소에 상돌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묘 아래 이렇게 제사 음식 같은 걸 놓고 절하는 그 앞에 있죠. 이게 상돌입니다. 상돌을 해오시는데 둘이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징검다리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중간에 물이 있잖아요. 너의 조부님께서, 너의 조부님,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자, 이렇게 튼튼한 돌로 그렇게 이제 다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만큼 이 돌다리는 어때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5,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오랜 세월을 버텨 그만큼 튼튼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튼튼하게 이 돌다리가 잘 사용되어 왔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장마가 왔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봐요. 그 가운데 제일 큰 그 돌 부분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겠죠. 떠 있는데 그게 또 내려앉아 갔던 거죠. 두께가 한 자는 시라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도부터 낮습니다. 돌이 엄청나게 큰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개울이 폭이 이만큼 있으면 그 돌다리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돌이 이제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있고 또 한 장 가운데 큰 게 있고 또 한 장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이제 여기 그 끝부분 여기 이제 여기 물이 안쪽 흘러가 여기 흙이 있겠죠. 여기로 물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이 이제 흘러가겠죠. 여기 물이 흘러가고 여기 흙 부분이죠. 그 위로 돌이 걸쳐 있는데 중간에 받칠 게 필요하죠. 아마도 그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아마도 이렇게 이제 돌 같은 게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걸쳐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워낙 무거워서 이게 그동안 떠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비가 많이 온 날, 장마진 날 이 가운데 있는 돌 부분이 떠내려서 밑으로 간 거예요. 물 밑으로.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떠내려간 이 돌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의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자, 이 근처에 이 돌다리 근처 수십 보니까 수십 미터죠. 뭐 한 20m, 2, 30m, 한 3, 40m. 3, 40m 이내의 면의 보조. 자, 면사무소, 관공서죠. 관공서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자, 나무다리가 놓인 뒤에 일이라. 여러분들 돌다리 근처에 나무다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무다리가. 아마 나무다리는 똑같이 이렇게 이제 생긴 시냇물 사이에 나무다리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또 멋지게 턱 난간까지
난간까지 이렇게 있고, 그죠? 중간에 나무다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나무다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다리를 이용하겠죠. 그냥 돌다리가 좀 가운데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네. 그래서 돌다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돌다리, 그러니까 나무다리가 생겼어. 편해. 그 돌다리 중간에 끊겼어. 저걸 보수하기도 쉽지 않고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창섭의 아버지는 그거를 돈을 들여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무다리와 돌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 할게요. 여러분들 형광펜, 별표, 돌다리, 나무다리도. 자, 두 개 무슨 관계? 대조 관계에 있네. 대조. 전통문화, 즉 돌다리는 전통 가치관을 상징하고요. 자, 나무다리는 편리한 물질 문명과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겠죠. 둘 사이에 대조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나무다리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자, 변화하는 시대, 과도기적인 일제강점기 근대화되는 시대 속에서, 자, 근대 문물의 전통 문화가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별표하세요. 중요한 사건. 자, 이렇게 동네 입구에서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면서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자, 집으로 들어가네. 집으로. 장소가 또 바뀌었어. 어디? 동네 입구에서. 동네 입구 동구에서 집으로 장소가 바뀌어갑니다. 자, 집에는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계시죠? 아버지는 밖에 다리 고치고 있고. 자, 어머니가 뭐 하고 계시냐면 다리 고치는 사람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심을. 그래서 어머니가 웬일인데 너 왜 혼자만 오니? 엄마, 그 창섭의 어머니는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죠. 너 왜 아이들 안 데리고 왜 혼자 왔어? 자, 이건 손자들을 그리워하는 그 할머니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오늘 바로 올라가려고요.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바로 가야 돼서 일부러 안 데리고 왔습니다. 너 오늘 갖고 왜 왔어? 왜 왔어? 그렇게 이제 서운한 마음에 물어보죠. 이제는 인전 어머니 사건, 이제는 어머니께서 서울로 모셔갈 집을 하러 왔다고. 자, 지금 창섭이 사투리를 쓰고 강원도 사투리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로? 그래. 좋지, 좋아. 살아 왔으면 원이 없겠다. 자, 어머니의 손주가 좋기 때문에 이 고향도 뭐 예정이 있겠지만, 손주라면 그냥 고향을 정리하고서라도 따라가고 싶은 거죠. 함께하고 싶은 그 할머니의 어떤 그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의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자, 그렇게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갈등이 암시되네요. 갈등. 자, 형광펜 걸어올게요. 체크해주세요. 갈등이 암시. 아버지는 뭐 시골을 땅을 이제 소중히 애지중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안 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창섭과 가치관,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좀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뒤를 쫓아 개울에서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들은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치견치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야기 별표, 어떤 이야기?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를 실용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 네가 외아들인데, 왜냐면 창욱이가 죽었잖아요. 자,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논리적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집에,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다. 이게 바로 자식의 도리를 하려면 부모님이 서울로 오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병원 입원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건물 새로 짓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마침 교통 좋은 자리 양옥이 다 그 매물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자, 이건 이제 일제 말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자, 당시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공습 같은 것들이 일본 본토에는 이제 있던 시기인데, 당시 서울 경성도 그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3층은 살림집으로서 합숙실로 꾸몄던 것인데, 입원실, 그 3층에 합숙실이 있었는데 공장 그 공원들에 그걸 입원실로 바꾸기에 좋다. 그 다음에 가스가 있다. 그러면서 가격은 좀 싸다. 여마다 싸다. 자, 그런데 지금 창섭이 갖고 있는 병원을 팔면 25,000원쯤 돈이 생기긴 하지만 그것을 새집 고치는 거, 새집 수리와 그 다음에 수술 기계를 들여오면 다 들어갈 것이고 집값 3만 원 따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시골 땅을 둬봐야 1년에 3,000원밖에 이익이 안 생겨. 그렇지만 병원만 확정하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씩, 벌 3배 이상. 그러니까 시골에 땅을 두게 되면 3,000원밖에 이득이 안 생기죠. 3,000원. 그렇지 않 봅니다. 시골에 땅을 두게 되면 1년에 3,000원밖에 안 생기는데 3,000원의 이득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사게 되면 1년에 10,000원의 이득이 생기니까, 그치? 3배 이상의, 3.3배 이상의 이득이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돈만 있으면 땅은 남이 살 수 있다. 땅은 이담이라도 살 수 있다. 땅의 내력을 중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력을 중시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유보하죠. 왜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을까요? 땅을 파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더구나 아버지는 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수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은데, 그죠? 그런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점심 먹고 아버지는 겨울 나가서 다리를 고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다리돌을 다 올려놓고 와서 일을 마치고 와서야 점심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점심을 안 먹고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갔네요. 창섭은 점심을 지금 먹고 있고, 자, 아버지는 다시 나가서 개울에 다리를 다 고치고 돌다리를 고치고 나서야 점심을 드십니다. 여러분 오른쪽 나게 보니까 돌다리와 나무다리의 내용을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습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꼭 별표해 두시고 이거를 확인하시고요. 교과서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한번 꼭 필기하기 바랍니다. 자, 나무다리는요, 만들기 쉬워요. 그만큼 가성비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어때요? 창섭에게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다리면 건너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건널 수만 있으면 장땡이지 라는 얘기죠. 자, 나무다리는 뭐 쉽게 무너지죠. 불안정합니다. 주의하세요. 불안정. 여러분들 돌다리는 잘 안 무너집니다. 나무다리는 뭐 썩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불안정합니다. 자, 이것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죠. 자, 반면 돌다리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가족의 역사와 추억, 자, 문화적인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잘 변치 않습니다. 전통 가치관을 상징하죠. 자, 두 개의 다리의 상징적 의미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징적 의미를 체크해 둡시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다리 고치고 들어와서 점심을 자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힘도 줄었나 봐. 그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을 때는 불과
연암은 10명 조금 넘는 수 가지고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모여서 와 마을 사람들 다 모였나 봐. 한나절 동안이나 했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돌이 얼마나 크냐면요. 앞에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중간에 얼마나 큰 거냐면 어디더라? 여기 보면 두께가 한 자는 30cm예요. 상상해 보세요. 폭이 6자, 6자면 얼마냐면 한 자가 30cm니까 곱하기 30 곱하기 6 하면 180cm입니다. 폭만. 그리고 길이는 10자니까 30 곱하기 10 하면 300cm예요. 3m. 그러니까 어떤 점을 보세요. 두께가 이만큼 30cm, 그 다음에 길이는 3m 300cm, 그 다음에 너비는 얼마? 너비는 180cm.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 돌이 진짜 엄청나게 큰 거죠. 두께가 30cm에 생각해보세요. 30cm에 길이가 3m, 그 다음에 옆에 폭이 180cm. 얼마나 큰 돌인지 이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무거운 돌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뒤에 와서 자,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창섭이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나무 다리가 있는데 왜 고치세요? 자, 창섭은 돌다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상식적인 생각이죠. 자, 실리주의적인 태도. 이게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야, 너도 그런 소리, 너도 똑같은 소리 안 해? 야, 나무가 돌만 해?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순간, 그 다리에서 옛날 추억이 있다는 거죠. 추억과 기억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다가 네가 서울에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갔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자, 사람은 사람한테만 인정을 베풀 게 아니라 자연에게도 인정을 갖고 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와, 진짜 철학적으로 너무 훌륭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이네요. 자,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드렸고, 내가 천자를 끼고 그 다리, 천자문 한자 공부할 때도 그 다리를 건너서 근릭으로 서당에 다녔다는 얘기예요. 네 어머니도 그 다리로 가마 타고 시집에 왔어. 엄마가 시집 올 때도 그 다리를 건너왔대. 자, 그럼 돌다리에서 자, 여기서는 돌다리 얽힌 추억이나 기억을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돌다리를 가족사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당연히 어때요? 서울 갈 생각 없다. 땅을 팔지 않겠어. 결심. 난 땅 고향에 남을 거야. 라는 결심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천금이 많은 돈을 번다고 해. 서울 가서 이 땅 팔고 서울 가서 병원에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난 땅을 팔 수가 없어. 땅의 가치를 경제적인 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만큼 애착이 크고요. 자, 이것 때문에 창섭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별표. 빵빵빵. 천금보다 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내 할아버님께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 가서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반 같은 것을 사. 자, 이거는 느르지 논. 자, 형광펜 봅시다. 형광펜 이걸 필요하고요. 독시장반도 필요하고. 느르지 논은요, 여기 보면 어휘풀이 꼭 참고하세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사요리 일대 기름진 논을 일으키는 고유 명사고요. 독시장박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밑에 철원 소재한 그 선비소 그 위에 있는 밭의 실제 지명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논과 밭이 한마디로 기름진 논, 기름진 밭 같은 걸 사.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느리뚝에서는 너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고초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건데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만 나는 경건한 마음이 솟아나기만 한다.
땅이란 건 어떻게 해서, 자, 땅을 어떻게 해서 손해와 이익을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자, 땅을 경제 가치로만 여기는 창섭을 비판하고 있네요. 비판.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한번펜 별표합시다. 아버지는 땅을 천지만물의 근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이죠. 땅이,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내 문서 쪽으로 사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 있다고 계속 땅을 사모아. 혹은 돈놀이처럼 별리 이자입니다. 이자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무지 생각지 않고 헌신적 버리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땅과 사람의 인연을 중시하는데 이익보다 돈보다 땅과의 인연, 인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땅을 금전가치 여기는 그 당시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거침없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냐? 내 덕이냐? 아니다. 내가 땅 없이 뭘로 해?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 절하 쓴다. 자, 밭과 논의 그 땅이 너를 의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네가 의사가 된 건 내 덕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내 노동도 있지만 땅과 논과 밭이 그 땅의 논의 힘으로, 논과 밭의 힘으로 소출을 내고 그걸로 네가 공부하게 된 거야. 너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고로 하나 하늘입니다. 하늘의 덕. 다음 페이지 볼게요.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하늘을 파는 거와 똑같아. 땅을 천지만물이 그걸 보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음. 반박을 못해. 반박 불가.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자, 은과응보, 인과관계, 인과응보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게 무엇냐? 하늘은 믿을 수 없는 게 많다.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도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은 못 믿을 때가 많지만 땅은 반드시 보답을 준다. 땅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나 맡겨버리고, 자, 땅 주인들 지주들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 살면서 자기 땅을 소작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도회지에 앉아서 그 소출, 그 수확한 것들은 팔아다가 어디에다가 도회지에서 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시골에 쓸 일이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어. 돈을 아깝다고 여기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후치면, 자, 땅의 그 소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땅에 야박하게 하게 되면 그건 후레자식 인셈이다. 후레자식 뜻이 뭡니까? 근본이 없는 자식이라는 뜻이죠. 배운 데가 없이 막대기 잘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럴 때 깎아내리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땅이 고프다는 땅이 배가 고프다는 땅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땅이 어떻게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건 이제 땅의 관리를 받지 못한 땅을 가리키겠죠. 얼마나 많겠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니. 자, 소작의 결과 맡기는 소출만 가져가고 땅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땅이 점점 기름졌던 땅도 어때요? 그 지력, 땅의 힘을 잃고 점점 황폐해지겠죠? 자, 뚝이 떠나가냐? 자, 뚝이 무너져도 모르고 땅이 자갈밭으로 황폐져도 모르고 걸음 한 번을 넣기를 하나. 정 급하게 되면 소작인이 막 우는 소리. 땅이 너무 농사가 안 되라고 우는 소리 할 때 그때 어떻게 신의들. 자, 여러분 신의는요. 발표합시다. 서양 의사. 서양 의학 공부한 의사를 가리키죠. 주사침 놓듯이 애꿎은 금비. 여러분 금비는 화학비료.
그렇죠. 화학비료 뿌리는 거야. 그냥 제일 손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뭐, 풀 같은 걸 잘라서 거름을 만들어서 TV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인 비료를 땅속에 넣으려면 인력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간단하게 돈을 들여서 돈을 조금 들여서 땅을 그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비료 갖다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는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 갈 테냐. 자, 이런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창섭이나 아버지의 어떤 청산유수 같은 열변을 토하는 말을 들으면서 입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죠. 입이 얼어. 어떡해. 그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할 말이 없어. 자, 발표합시다. 입이 얼어버린다. 아버지의 땅에 대한 애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 유구무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나가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이단적, 정통으로 인정. 누구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적이죠. 정통이 아닌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또로서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정하는 게 과연 엉뚱한 욕심은 아닌 거 나도 알아. 창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이건 발표합시다. 이것도 이건 주의합시다. 아들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도 아들의 입장을 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가 뭐 돈 버는 거 아들 이해하지.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만 욕심이다. 의순의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았냐? 야, 순탄하게 뱃살에 순탄하게 해라.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 진실하게 해라. 그냥 네가 가진 걸로 네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그냥 해. 무리하게 시골 나서 아버지 땅 팔아가지고 그걸로 농토를 다 버리고 도시에 가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할 말이 없어. 네가 가업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나는 탄식하지는 않겠다. 가업이라는 게 농사 짓는 거죠.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알았고 그게 또 몰이집의 악업에 몰이집의 나쁜 수단, 온갖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죠. 그 몰이집의 악덕 그런 직업이 아니라 악덕 직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 너 의사하는 거 그거 의사하는 거 활인, 사람을 살린 활린,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인술, 그죠? 좋은 기술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불편하겠냐? 너 의사해 그냥. 농사 안 줘도 돼.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 놓은 전장. 자, 전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 밑에 나오지만 개인의 손에 논밭. 집안의 재산을, 토지를, 논과 밭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이게 되는 게 적예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안 될 일이지. 자, 팔지 않으면 그건 아니니까. 자, 이 부분부터 발표합시다. 자, 드디어 아버지 입장을 이해했으니까, 아버지 그럼 팔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버지는 왜 팔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그 창섭의 말에 대해서 왜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자, 좀 더 가봐야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 죽은 때 누가 이 땅을 거두니? 너도 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지고 서울 가서 그런 땅을 팔지 않더라도 이 땅을 네가 물려받게 되면 내가 창섭 아버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 너한테 이제 상속이 될 텐데 너는 서울에서 의사하고 있으니까 땅 소유만 서울에서 갖고 살고 있으면서 지주 노릇하면서 이 땅의 경작을 소작인에게 맡길 텐데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들 틈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르는지. 자, 볼게요. 아니, 안 된다. 땅 팔 거야. 갑자기 웬 말이요. 땅을, 팔라고는 아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팔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아버지 팔면, 안 팔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거꾸로 창섭 아버지는 판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누구한테 파는 거야? 누구한테? 자, 창섭 아버지가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물려주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팔겠다는 겁니다. 왜 팔고 누구한테 팔겠다는 걸까요? 왜 팔아요? 왜? 자, 돈에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팔 거야.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왜?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땅을 경작해야 땅의 그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아는 이에게 팔겠다는 겁니다. 너는 왜? 아들이지만 창섭은 서울서 을사로 돈을 벌기 때문에 땅을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깊은 마음을 드디어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말 산 용문이가 우리 누리진 돈 같은 건 한번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구도 태어나는 걸 하나지 않겠다고 했다. 자, 용문이 같은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죠. 용문이는 자, 누구한테 팔겠다? 너한테 안 팔고 용문이 같은 농사꾼에게 팔겠다. 용문이에게 팔겠다. 왜? 용문이는 느러진 논 같은 걸 한번 농사 지어보고 싶어요. 그만큼 땅을 애착을 갖고 있는 용문이는 땅에 애착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에게는 땅을 팔겠다는 겁니다. 독시장 밭 같은 좋은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거리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할 거다. 자, 누구한테? 용문이 말고 또 누구한테? 독시장 밭은 문보나 덕거리 같은 이 사람 역시 문보 덕거리도 땅의 가치를 아는 농사꾼인 거죠. 그들에겐 땅을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되어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을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이 되게. 그 사람들은 가난해. 돈이 없어. 땅을 사고 싶어. 또 못 사. 그러니까 어떻게 박으냐. 몇몇 해고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그들이 조금씩 나누어 그 땅값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땅을 팔겠다는 겁니다. 야,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요. 자,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같이 하는 농사꾼들이 땅을 파는데 그들의 돈이 없으니까 일시불로 받지 않고 조금씩 오랫동안의 시간을 갖춰 나누어서 n분의 1씩 나눠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네 엄마만은 서울로 네가 모셔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샘 망을서 이렇게 야인으로 시골 사람으로서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자, 농사일하며 사는 삶을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일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 역시 할 말이 없어. 그쵸?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로서는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 신념쯤은 자, 땅을 소중히 신념과 애착은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무시하지 말아라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태우고 다시 또 나갔어.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짜고 있네요. 아이고, 왜 자식과 남편이 생각이 달라서 일종의 갈등 장면을 봤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훌륭함십니다.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합니다. 별표하세요. 코어리 찌르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 왜 코어리가 눈물이 맺혔을까요?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의 세계, 왜 슬퍼하냐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세계관의 격리, 가치관의 차이를 있음을 아는 순간 슬픈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빠이빠이 했구나. 생각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관과 그 차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 슬픈 이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일종의 그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그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허리가 찌르르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왼쪽 날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서술자가 창섭과 아버지의 생각을 제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자, 제시 방식에 대해서 문제에 나오면 약간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별표해 두시고요. 자주 써고 있는 친구들은 옆에 핵심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창섭의 땅을 팔아야 된 창섭의 생각을 열거하는 대목에서는요, 서술자가 요약 제시해 주고요. 창섭의 감정이나 말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제시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요, 서술자가 하지 않고 대화로 제시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서술자는 누구 편입니까? 이거 봤을 때 서술자는 창섭은 어떻게? 서술자가 요약해줘. 감정이 안 드러나. 근데 아버지는 서술자가 대화를 제시해줘. 그러니까 그 감정의 말투가 드러나. 결론적으로 창섭과 아버지의 생각을 제시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서술자는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더 옹호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갔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다가 그냥 아버지가 노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다리를 걸어가서 어떻게? 서울로 그냥 경성으로 가버렸어요. 자,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 낮쯤에 이제 그 샘마을로 창섭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쯤에 그냥 서울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노해서. 어차피 1박 2일 묵을 게 아니고 그날 올라갈 것이었기 때문에 오후쯤에 그냥 서울로 갑니다. 경성으로 가요. 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후쯤 저녁차. 여기에는 오후가 지나서 나네 저녁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아들의 뒷모습을 아들이 봤죠.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외롭고 불안스러운 마음입니다. 왜? 아들의 부탁을 못 들어주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수술을 거죠. 아버지는 종일 겨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편함과 쓸쓸함,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젊은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떠올라요. 백낙천은 중국의 시인입니다. 어떤 시가 나왔냐면 늙은 집이 현상을 두고 지은 노래인데요.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자, 그러니까 부모가 이때 제 뱃속은 부모가 자기 배고파가면서 새끼를 먹여 길렀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어때요? 자라자 저희 좋을 때를 가버렸어. 그리고 결국 날아가니까 누구만 남겠습니까? 늙은 부모만 남겠죠. 늙은 부모 한 쌍만 남아서 가을바람 쓸쓸할 때, 자, 그런 장면이 담겨있는 백낙천의 중국 시, 그 시를 어렸을 때 배운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이 뭐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야, 새끼들만 원망하지 마. 너희도 똑같았어. 너희가 지금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떠나보낼 때 가슴 아프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희도 어렸을 때 너희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당했다. 라고 하는 풍자의 시. 풍자는 비판의 내용이죠.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는 거를 가슴 아파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했으므로 그건 그냥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풍자의 시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인 거죠. 늙은 어버이 제비는 창섭의 아버지를 가리키고요. 새끼는 창섭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겠죠. 자, 노인은 어두운 천장 향해 스는숨을 짓고 지금 방 안에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밤잠을 못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다리 보러 나와서, 돌다리 애착이 있는 거죠. 새벽부터 돌다리 보러 나왔습니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첫 골로도, 자,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큰 냇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골짜기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울줄울줄 춤추며 빠져내려가는 것 같다. 자, 여기 지금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물결이 첫 골 그렇게 흘러갑니다. 물결이. 자, 첫 골, 가운데 골, 끝 골로도 소담한 물살이 흘러갑니다. 가운데 장에 가서 딱
가운데 여러분들 돌다리 게 있으면 가운데 장으로 가서 쿵쿵 굴러봅니다. 자, 발바닥에 아랫부분 끄덕이 있을 리가 없다. 잘 수리가 된 거죠. 자, 노인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안심하죠. 안심하고 나서 쭈루루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갖고 와서 양치약을 세수합니다. 자, 초겨울인데 개울까지 나가 세수합니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절인 물에 한 번 더 물어 마시면서 일어섭니다. 속에 모든 것이 다 씻겨서 시원하죠. 그리고 처음에 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그죠? 물이 분수 없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와. 그 돌다리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 물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와서 물구멍을 막았다든지 아니면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쓸려서 받침돌이 힘을 잃어서 무너진 것일 거다. 자,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자,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을 미리 보수해 줬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가 없다.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다리가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자, 늘 보살펴야 한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는 하루 더 천리에 방심하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돌다리가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그것을 정성을 들여서 보살펴야지만 그것을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리에 순응하는 가치관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학습활동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 자습서 167쪽, 그리고, 교과서는 121쪽에, 여기 2번 학습활동 문제 있으면 발표하시고요. 자, 확인해 보세요. 서술자를 아버지로 바꾸거나 창섭으로 설정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효과가 다르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지금 3인칭 전제, 교과서에 원래 있던 거 3인칭 전제 시점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서술자를 창서로 바꿨을 때 이렇게 나가 창섭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서술자를 아버지로 바꿨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바로 서술자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누구와 주인공이냐면 창섭이 주인공은 1인칭 주인공이고요. 자, 밑에 부분은 이것도 역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아버지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여기는 창섭이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 구분 좀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바꿨을 때 바꾸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일단 서술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해당 인물이 입장이 되겠죠. 그 인물의 즉 창섭의 심리나 아니면 아버지의 심리가 잘 드러나겠습니다. 그 내면 심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반면 이건 장점입니다. 등장인물 즉 아버지나 창섭이 1인칭이 됐을 때 그 인물의 내면 심리는 효과적인 전달감이 장점이죠. 1인칭 주인공의 장점입니다. 자, 반면 단점이 되겠죠. 자, 어떤 단점이 생깁니까? 다른 인물 즉 창섭에게는 아버지는 창섭,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인물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들은 것으로 즉 간접적인 제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은 추측하거나 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점? 다른 인물의 심리는 잘 제시할 수가 없다 라는 거, 요 부분이죠. 다른 인물의 심리는 잘 제시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내용을 정리해 줘야 되겠고요. 뒷부분의 창섭과 아버지의 대화 부분, 갈등 부분은 저는 심리가 섬세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잘 정리해 두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힘내시고 여러분 안녕.